오늘 우리가 청주 내려왔거든요. 청주 내려와서 오늘 만나뵐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현직에는 경찰청 인트라넷이라고 그 내부망이 있습니다. 그 내부망에서도 이 저 충청북도 이 청주 지역에서는 수사 잘하는 사람으로 꽤 알려진 분이에요. 누구시냐면 곽재표 계장님, 전 강력계장이시죠? 예, 우리 계장님한테 찾아왔는데요. 우리 계장님 딱 뭐 사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케 한마디로 딱 그냥 사건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우리 곽 계장님한테 큰 비중이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강력 형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그냥 한순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크림빵 사건. 2015년 1월 10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다. 차에 치여 숨진 남성은 임신 7개월의 아내를 둔 예비 아빠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그 사건을 해결한 우리 곽재표 전 강력계장님, 예, 오늘 찾아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곽재표입니다. 저는 경찰에 투신해가지고 경호 업무를 좀 5년 했었고, 예. 나머지 32년 정도를 강력 형사로만 있다가 예. 정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37년. 37년 했습니다. 37년인데 경호실에서 5년 근무. 예. 그 이후로 이제 청주권에 청주로 내려와서 와서 여기에서만 32년. 강력 형사로만 지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했네요. 오래 했죠. 그러면은 우리 곽 계장님은 80년도 네, 80년도. 80년도 배명이시고 12월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그러면 80년 배명이면 청와대 경호실에 있을 때 우범근이하고 동기겠는데요? 우범근 순경하고 동기입니다. 동기죠. 예. 딱 보니까 내가 80년 다음엔 벌써 견적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다면 101단. 그렇죠. 예, 거기 근무했다면 우범근 순경하고 동기. 저희 동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악역으로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경찰의 어떤 치욕을 안긴 사람이죠. 우범근이 진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여쭤봐야겠다. 같이 근무하셨을 테니까. 우범근이 진짜 거기 어땠어요? 그 친구? 우범근이가 예. 해병대 레슬링을 했는지 예. 몸이 내가 볼 때는 미스터 코리아 정도 딱 부러졌어요. 엄청나게 좋은 상태고 예. 술 한 잔을 먹으면 정말 엄청나게 재미나게 노는 친구였었어요. 엄청 재미나게 놀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술이 조금 과하면 필름이 끊긴다 그러나요? 헷갈려 가는구나. 앞뒤를 몰라보는 그런 형태. 위험한 인물이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도 같이 근무하다가 결국은 술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고를 친 거죠. 거기에서 사고 친 거네요. 큰 사고를 쳐서 그때 당시에 고향으로 이제 낙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원래 거기 청와대 근무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원하는 수도권 지역 어디든지 보내주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뭐 청와대 출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는 뭐 거의 갈 수 있어요. 강남이건 그렇죠. 남대문이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간 거는 의령까지 그때 당시에는 갔다는 얘기는 사고를 쳐서 중간에 도태된 거기 때문에 그러고 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고 쳐버린 거죠. 의령이죠. 의령에서 사고 친 거죠. 의령입니다. 그러니까 의령까지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잘못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향으로 앞으로 했죠. 그래서 그냥 그걸 내보냈구나. 재미난 친구였었다. 술 한 먹고 놀면 그 친구가 잘하는 장기가 있어요. 꼽주춤을 잘 추고. 꼽주춤? 꼽주춤을 춘다는 얘기는 노를 줄을 안다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억나는 게 병뚜껑을 눈에다가 맞고 이렇게 맞고 하면서 그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뭐 친분이 있고가 아니라 좀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그 사건 딱 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고 7회가 쳤구나.
거기서도 술을 먹고 경호원행세를 하고 파출소를 뒤엎고 파출소가 뒤엎고. 그것도 바로 청와대 앞에는 파출소 뒤엎고 이런 상태에서 효자동 파출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고향으로 그냥. 근데 이제 내려보냈던 본인은 그래놓고 거기 좌천되니까 실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사고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뭐 이 경찰은 저보다 한 2년 먼저 들어오셨는데 여러모로 걸어온 길이 저하고 얼추 비슷해요. 보직도 보니까 뭐 수사과장, 형사과장 통해서 이렇게 옮겨다닌 것도 거의 비슷하고. 저희들 세대가 예, 어려운 우리- 시기에 경찰 들어와서 예. 박봉에 시달리면서 맞아요. 형사생활했던 쌀 사람들이기 두 가마 때문에 깎아. 애환이 많죠. 맞아요. 애환이 많고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지역에 꽤 많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마어마. 살인 사건은 한뭐 3, 40건, 3, 40건 넘죠. 한 50건.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관했던 사건이 예. 그 중에 뭐 기억 남는 게 있다면 실버스타 나이트 살인 사건, 실버스타 나이트클럽 살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이 37명이 개입됐던 전원 구속됐던 사건. 그러니까 여기 저 청주 지역의 조직 조직 분배. 청주 지역에는 한 3개 시라소니파, 파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파, 화성파. 화성파. 한 조직원들이 한 1200명 정도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은 뭐 거의 와해돼서 뭐 각기 뭐 자기 생활도 이야, 하고 1200명이면 이 청주 바닥에 12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많은 거네요. 이 분포도로 볼 때. 맞습니다. 그놈들을 아주 전원 37명 다 구속. 그때는 전원 구속이죠. 그런데 아유, 그게 잘하셨네. 기억 남고. 설거지 하셨네, 설거지. 그다음에 이제 또 큰 어. 사건이라면 청주 시의원 살인 사건. 이재만 씨. 맞아. 그거 유명한 사건이다.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그거는 제가 책을 쓰려고 그랬을 때는 어. 제목이 444예요. 어? 444. 444? 어. 왜요? 암호명 444. 예, 퇴근 시간을 때려서 조직원들한테 444를 치는 거예요. 퇴근. 요거를 444. 그래서 마지막에 집 앞에서 이름도 없는 조직원들 둘을 고용해서 마지막 칼을 썼을 때 444를 탁 치면서 뛰어들어가다. 야, 그 죽이라고 444구나. 그러니까 444라는 그게 제목이 그랬어. 그 유명한 사건이죠. 저 시의원 사건은. 살인 사건 뭐 하도 많으니까 뭐 일일이 난리를 할 수는 없는데 뭐 언뜻 그 유튜브를 내 보다 보니까 다락방 4년간 다락방 사건 그거 제가 한 겁니다. 그 사건 우리가 사건으로 제가 해서 제보 했던- 받고 예,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17일 그걸 이렇게 보고서 그거 우리 저 회장님이 해결하신 봤어요. 거구나. 네, 4년간 어. 저기 다락방 시신 사건. 거기다 숨겨놓고. 애들이 퇴근하려고 딱 그러는데 야, 전화 한 통이 탁 온 거예요. 사무실로. 막 퇴근 준비를 하는데 잠깐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좀 신빙성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당장 만납시다. 사무실 와서 쭉 얘기를 듣고 그럼 술자석에 한 얘기가 진짜일까 아닐까. 그게 술자석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신빙성 있다. 집 구조도 보니까 맞고 다 맞고 다 맞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딱 상자에 넣어놨던가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영장을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식이 3명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애들이. 장애인 수당 남편의 장애인 수당까지 타고 계속 그거 받아먹었잖아요. 애들까지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0만 원 돈, 1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기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이 뭐 한 1, 2년 차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받았죠. 걔가 동거하는 것도 사실인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장애인 수당을 타먹으려면 복지회관이라는 데서 뭐 일을 좀 해주더라고요.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 봉사활동 현장을 같이 그래서 동행을 하면서 조용하게 차 안에서 설득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던 거예요. 고기를 숙이길래 그냥 막바로 집으로 자락방을 가자. 확인했죠. 집으로 간 거죠. 다락방에 뒤진 거죠. 미라 형태였었는데 왜 미라가 됐는가를 해보니까 그 사체를 쌌는데 어떻게 쌌느냐면 이불 자고 있었잖아요. 네. 칼로 막 칼 찔렀어. 그 이불을 코닥 뚫고 쌌어요. 그 이불을 채. 그치. 채도 싸고 그러면 이불이 사체를 쌌다는 얘기는 피가 다 이불에 스며죠. 그러니까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 형태가 됐고 또 비닐을 싸고 또 이불 싸고 한 10겹 했던 이렇게 해서 10겹 정도. 그래가지고 한 50cm
50cm 되는 그 박스, 들어가죠. 상자 박스에 확 넣어가지고 입을 그대로 그냥 넣어서 그때 당시 아마 택시로 싣고 왔을 거예요. 다락방에다 놓고 4년간 있었던 거죠. 근데 저 땅에다 묻을 수도 있었지 않나요? 시신을 그렇게 나는 갖고 그것도- 다닐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거는 다락방에다 4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사람이 산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뭐 이런 것도 또 비슷한 것들은 또 있었지만 정신 상태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까? 여자가. 네, 그런 상태에서고 아니 살해한 남자. 살해한 사람은 정상인데 그때 당시도 교도소 생활에서 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과격성 있는 친구였었고 그 친구도 계속 만나고 있었나요?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죠 거기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살았어요. 야. 서울시 내려와서 4년 동안 살고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 거의 밀봉 상태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 그 우리 곽 회장님 해결하셨구나. 지난 그걸 얘기고. 하여튼 뭐 근데 오늘 저 우리 곽 회장님한테 제일 이제 궁금하고 한 크림빵 거는 사건. 이제 뭐 사실은 죄송해요. 사실은 우리 곽 회장님이 평생 강력한 사람이라 물론 뺑소니 사건도 살인 사건에 거의 버금가요. 그럴까요? 특가법에 의해서 강력 처벌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찰서에는 뺑소니 전담반이 있잖아요. 뺑반이. 그렇죠. 지금 뭐 네. 전국에 어느 경찰서든지 간에 수사과 형사과는 강력 폭력 뭐 이런 걸 하지만 뭐 경비과 소관이라 가지고 뺑소니 그 교통사고 처리반이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처리반 내에 또 뺑소니 전담팀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걸 이제 왜 뺑반에서 하는 일을 그 뺑반 직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 곽 회장님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께서 윤철규 청장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충북청장. 예. 그분이 12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보통 저 청장님들이 12월 달에 부임하시잖아요. 우리 경찰서에 이제 막 그때 당시 보고배들이 막 떠오고 뭐 하면 이슈가 전국적으로 막 될 때 엄청났죠. 초조선실에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소장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해결하라. 이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17일 17일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초도순실. 16일차 정도. 예. 초도순실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박세호 소장님이었었는데 소장님이 이 강력 수사 형사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냥 이런 저기에 청장한테 보고를 드린 거죠. 수사본부 차원에서 강력반을 투입해서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제가 이제 그때 강력계장을 맡고 있었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오다를 준 거죠. 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뺑반에서 이제 17일, 16일째 공존을 일으키니까. 못 잡고 있으니까 그때 아예 당시에, 수사본부를 네. 만들었구나. 강력반에서 투입하라. 그래서 저는 혼쾌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우리 직원들을. 저는 항상 이제, 강력반을 한 개 반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면, 보고서를 잘 치는 사람. 보고서 필요하죠. 예. 이 추궁. 저 신문 잘하는 사람. 신문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 탐문. 뭐 촉이라고 하죠. 귀. 예. 이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촉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인터넷 잘하는 사람. 아, 이거 잘 두들겨야 돼. 인터넷 검색 잘하고. 검색 잘하고 하는 사람. 뭐 CCTV 분석 잘하는 이런 사람을 CCTV. 각관 한 명씩을 제가 차출을 한 거예요. 그럼 한 6명 정도 그렇죠. 추려가지고 한 반을 이제 5개 반이 창설한 거네. 그렇죠. 제가 이제 반장이 되고 아, 무슨 소린지 알겠어. 5개 팀이니까 5개 팀에서 한 명씩을 추려서. 6명이 했던 거죠. 그래서 17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본부 형태라고 볼 정도로 해서 우리 6명, 뺑소니 팀 3명. 뺑반도 이제 뺑반도 우리 압류를 해야 진해 되니까.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럼 9명, 10명이 된 거네요. 예,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곽 교수님. 수사본부 차원에서 우리 강력반에서 주축이 돼서 수사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 뭐 크림빵 사건은 너무나 뭐 대한민국 국민 아마 크림빵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26세인가 그랬죠? 그 당시 희생자가? 29세. 29세인가? 29세. 저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일인데 그 크림빵을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사고 당해서 사망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가슴이 엄청 아팠거든요. 국민들이 전부. 맞습니다. 아마 15년도 1월 10일 날 맞아요. 2015년이에요. 공안시 29분경에 이제 피해자가 강모 씨 예. 29세였었고 맞아요, 강 씨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부인은 임신 7개월인가 맞아요. 정도 됐었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3개월이면 이제 출산할 정도 했었고 그런 사건이 났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두 부부가 예. 선생님이 되고자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던 중이었었고 잠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강모 씨가 어디 모 대학교에 아마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 수재네요, 수재. 수재라고 생각이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뺑소니 전담반에서 그런 사망 사고가 현장에 이렇게 났을 때 추적을 하게 된 것이 BMW라는 걸 그러니까 초창기에 BMW였잖아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론화가 된 게 1월 10일 날 발생인데 제 기억으로는 1월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충청일본지 우리 충북일본지에서 지방신문. 지방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고 그때까지도 이슈는 별로 조금 그냥 일반 있었는데 사건이죠 뭐. 있었는데 한 8일째인가 9일째 되는 날 예. 또 뭐 방송국에 그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이 네, 있어요. 그 그거 아침 하고, 방송. 그게 막 아침에 방송에 돼서 이슈가 되고 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도 방해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면서 이렇게 저 만삭이 안에 뭐를 이렇게 케이크를 못 사다 주고 크림빵을 한 10개를 사서 봉지에 들고 또 알바 비슷하게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택시 타도 가도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걸어서 부인을 먹이겠다고 그 크림빵을 사다 들어가다 이렇게 큰 변을 당한 그 이슈가 됐던 거죠. 예, 그 사건 현장은 무심천 그 서로기 때문에 차량통에 이렇게 야간에는 없는 데 있었고 그러면 과속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무심천변이기 때 양쪽 대방도로이기 때문에 CCTV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도로에 공장 같은 데는 많죠. 근데 그때 분석했을 때 현장에서 아마 거기 뺑소니 전담반에서도 그 충돌하는 순간 정도까지는 뭐 체크했으리라고 봐요. 하고 진입하는 차량, 그러니까 삼각형 T자니까 제방도로, 진입로, 저 나가는 티출로, 또 피해자가 걸어 올라간 T자형으로 올라가서 무심천을 건너서 건너편이 집이기 때문에 갔던 걸 봤을 때 차가 진행하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쪽에 차를 분석했을 때 딱 한 대가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한 대. 유일하게 한 대. 그러면 그 뺑말에서는 그게 범인이라고 그렇죠. 본 거네. 사건 현장에서 정확하게 제 기억 850m 정도 거기에 코너에 무슨 상점에 CCTV가 있었는데 인근에는 거의 없어요. 그걸 딱 봤을 때 딱 한 대가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차가 하나 있었고 진입하는 차는 발견이 안 됐고 이 차에서 올라가는 차는 이게 우회전해서 올라가다가 사람을 쳤구나라고 계산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렇게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친 것으로. 피해자가 걸어온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우회전. 예, 좀 분석을 했으면 올라가는 차도 분석을 해서 이걸 찾았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있다가 나와서 그냥 빠진 건가? 사건에 투입이 됐을 때 저는 그랬어요.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일체 무시해버리고 우리 6명이 현장을 탁 가서 보고 현장에서부터 둘씩 명가를 준 거예요. 우측 진입로 방향, 도주로 방향, 피해자가 올라온 방향 세 군데? 세 군데를 두 명씩 해가지고 파악해. 첫 번째에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7일 17일째 되는 그러니까 27일 17일째 되는 1월 27일 11시 12시경에 그 CCTV에서 보니까 도로로 비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도로에서 한 30m 떨어진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아래를 비추고 있는 진출입로에 차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도 보자. 빠뜨리지 말고 보자. 간과하지 말고 보자. 라고 봤던 게 첫 방에 딱 우리 두 명이 딱 발견한 거예요. 청주 차량 등록 사업소인데 여기가 사건 당일날 시간대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1월 10일 날 1시 29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7초 정도 새벽 공간이시죠? 그렇죠.
1시 이제 29분, 제 기억으로는 한 7초. 7초. 초초까지 따지니까 저들은. 우리는 따져야죠. 차가 멀리, 뚝에는 거의 CCTV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비친 차량이 휙 지나가면서 반짝하는 한 카트. 그러니까 차 종이고 뭐 불빛만 깜빡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 보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물체를 받거나 뭐 사람을 충돌했거나 했을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을까? 한번 밟죠, 살짝. 요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반짝. 이 사고 이게 시간에 맞겠다. 여기가 정확하게 거리가 170m입니다. 우리가 차량으로 시험까지 다 했어요. 이게 몇 초 걸릴까? 여기 CCTV하고 거기에 사건 현장의 CCTV에서 시간 타임이 갭이 약 3분 정도 있더라고요. 3분. CCTV마다 그렇죠. 3분마다. 이게 이제 뭐 CCTV가 노화되고 그렇게 하면 막 약간씩 맞아요. 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인데 그래서 찾는 과정에서 첫 번째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저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 CCTV가 CCTV. 요겁니다. 우리 곽 기자님 저거. 요게 이제 도로하고는 벌써 한 20m 차이 나잖아요. 20m 그러네, 거리가. 많이 차이 나네. 절로 씩 지나가는 건데 뭐 여기서부터 잠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움직이는가요? 무빙인가요? 그럼 그냥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 비치네. 움직이는 쪽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절로 가면 저쪽으로.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비추는데 그때 당시에는 백화쪽에 비쳤어요. 용케. 20m 되잖아요. 저 그러네. 저짝은 뭐 30m 도로하고는 그걸로 휙 지나가는 게 이제 여기 찍힌 거예요. 이걸 간과했구나. 그때 당시에 뭐 여기서 사업소에서 누가 올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잖아. 계속.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준 것처럼. 저희들이 29일날 공개한 겁니다. 5시에. 근데 왜 여기 저 사업소 직원이 제보해가지고 결정적인 제보한 것처럼. 이분이 얘기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 전날 우리가 한번 수험보 하기 전에 26일 날 아마 우리도 이런 걸 뭐 사고 이런 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있다. 이렇게만 보배드리면 올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분이 뭐 우리가 추출해서 올린 거는 우리가 올린 거예요. 여기 야간이니까 봐서 이렇게 다 돼 있죠. 예, 그대로 잠깐만요.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와, 잠깐만요. 1월 27일 날 여기 했다고 나오죠. 잘 나왔네 이건. SUV 이게 쑥 지나가는 그게 찍힌 거예요. 그 쉐보레 윈스턴이라는 하는 그 차량을 최종 확정을 짓고 이틀인 29일 날 5시에 서장님이 브리핑할 때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언론에. 이 차하고 이 거리가 맞을까? 사건 현장에 반짝하고 맞을까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했어요. 계속 차로 100km, 90km, 70, 80km 이렇게 쫙 시험을 하는데 약 7초에서 9초. 요 170m의 거리에서 이 차가 맞겠다. 진입로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이 두 팀은 계속 이제 이걸 진입로를 의심스럽다. 다시 이제 회를 하면서 방향을 이제 도보주 방향도 하고 진입로 방향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으니까. 저딱 저 다리를 건너서 직진에 있는 CCTV도 다 분석을 했죠,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차가 어디서 없어. 그래서 다리를 건너갔죠. 위에 고가 도로가 있고 옆 도로 옆에 다리가 또 있는데 거기를 추적하다 보니까 장갑 공장이 하나 있어요. 길 건너다 보면 장갑 공장.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한 2km. 2km. 정확하게 2km 정도 될 거예요. 2km 지점에 장갑 공장에서 여기서 찍혔던 그 차가. 등록사업소에 찍혔던 그게 쫙 진입하는데 또 시간 타이밍을 또 한 거죠. 여기서부터 저까지 2km, 또 다리 건너는 그 거리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 차가 맞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야간에는 이 차는 라이트를 비치고 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남바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불만 휙휙 지나가니까. 그래도 정말 옆모습이 유일하게 잘 찍혔어요. 그러니까 밤 되면 여기가 차량 통행이 별로 없으니까 저기서 그냥 뭐 쬐는 달리는 거야. 거죠. 내가 볼 때. 뭐 신호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죠. 그냥 달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크림빵을 사가지고 피해자가 찍혔던 자리가 여기서 한 중간쯤 여기 저 특장 뒤에
저 중간쯤에서 찍힌 거예요. 크립방을 사갖고 올라오는. 저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예. 한 150m 전에. 150m 되겠네요. 예. 직장차 저기 있는데. 마트에.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중이에요. 예. 자, 그러면 피해자의 집은 어딜까요? 건너겠네. 건너죠. 그러겠네. 자, 저기를 잘 보시면 아, 여기 뭐가 건너가는 있습니까? 데가 있구나.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 있네. 건너가는구나. 그러면 아하. 여기서 오는데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요? 이렇게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주장해서 수화보가 다쳤어요. 예. 100%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딘가요? 건너는구나. 그럼 이 새끼 건너갑사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 일직선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네. 내려가네요. 직선이네. 집은 저 건너편이에요. 아, 집이 저 건너예요? 네. 그러면 직진이지. 네, 일하는 장소는 저 건너편이고 사람이 어디 떨어져 있었냐면 저 1차선에서 저 건너편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이. 왼쪽에서 때려버리니까 네. 죽었구나. 여기서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어디까지? 한 15m, 15m에서 15m. 때리니까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본네트에 올 싣고 탁 치면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본네트에서 싣고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밀린 거네. 한 15m. 15m. 그럼 사고 장소가 15m 지점인가요? 아니란 여기서 얘기죠. 때린 거야. 아, 이 새끼. 저희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구나,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유리품이 떨어진 걸 전혀 몰랐어요. 현장에 근데 유리품이 수거는 했을 거야. 떨어 여기. 수거했죠. 수거는 했을 거야. 전담, 뺑소리 전담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BMW가 용의 차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또 간과해버린 거예요. 아, 그거 무시해버렸구나. 무셔버린 거예요. 왜? 이 사고가 수시 나니까 어떤 유리품이겠지. 그냥 뭐 피해 어떤 다른 차량에 뭐 유리품일 수도 있는 뭐 떨어지는 그런 뭐 파손품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간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를 또 놓친 거예요. 맨스톤은 그 안개등이 동그래요. 동그란 게 반바 앞반바에 딱 붙었어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동그랗게. 여기에 카바. 요 카바. 테두리. 네, 요 카바. 그게 요게 떨어진 깨졌다는 거예요. 거죠? 네. 요게 떨어진 사람 거예요. 때리면 틀림없이 깨지거든요. 네. 그게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뚜껑을 이렇게 탁탁탁탁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쏙 빠져버려. 속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거를- 따글따글 뒹굴어서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저기지, 사람은 저기지. 이거하고에 일단은 현장에 있었던 거니까 수거를 해놓았던 게 나중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또 증거가 됐죠. 사건 현장에서 BMW가 찍혔다는 그 방향이 만약에 용의 차량에 가면 글로 가는 게 나중에 잡히고 나서 보면 글로 가는 게 맞아요. 큰 도로로 쭉쭉 가는 게 맞아. 자기 집을 가려면. 자기 집으로 가려면. 그런데 이 윈스턴이 때리고. 때리는 건 분명히 저 등록사에서는 지나갔는데 네. 850m 지점에 BMW 없는 거죠. 쓰던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놈 센 거네? 샜다. 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어. 그럼 어떻게? 그 골목이 4개가 있습니다. 아, 직진하면서 하나, 그 둘, 셋, 850m, 네 개가 있어요, 그렇죠. 골목이? 850m 사이에 아. 빠져나가는 길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없어요. 없어. 두 번째 두 골목. 번째도 없어요. 세 세 번째 골목. 딱 첫머리가 그 청주공업사 자리인데 공업사. CCTV가 2개가 있어요. 아, 거기에. 입구에 막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있어 설치가. 네. 그나마 화소수가 좋아서 딱 찍힌 게 이제 아까 사진을 보여줬던 세 번째 골목. 네, 하나, 둘, 첫 세 번째 골목. 네. 네. 거기에서 탁 꺾는데 음. 정확하게 윈스턴이라는 걸 계속 돌려본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또 형태를 좀 찍힌 보라. 거를 네, 또. 윈스턴이라는 걸 네, 이제 밝혔고,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계속 보는 거야, 이제. 눈 봐야 빠지게. 되냐. 네, 눈 빠지게 본 거예요. 자, 사람을 쳐서 사망이 이를 정도라 때렸단 말이야. 충격이 엄청 셌을 것이다. 어.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고장이 났을 거다. 한 것이 보니까 본네트가 이 지금 차량이 본넷이 때렸으니까. 좌측을 부댔잖아요. 그쵸. 좌측을 사람이 뭐 지방선 반대쪽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때렸지. 여기가 찌그러져 여기를 쳤으면 본네트가 어디로 밀릴까요? 오른쪽으로, 반대편으로 밀리지. 이거 밀린 거를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그 CCTV를 봐서. 그걸 어떻게 봤어요, 그걸? 막 확대하고 확대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걸 뜬 게 이거다. 요만큼 떴구나. 떴어요. 본닛이. 본넷이 떴어요.
그럼 100% 윈스턴 잘 맞네. 그럼 윈스턴이라는 건 이제 확정을 진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윈스턴 계속 연장해서 따라가 보잖아요. 그렇죠. 쭉 따라가다 보니까 끄트머리 도로 쪽에 서서 4분 정도를 뒤다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4분 정도를 서 있어요. 그 차가? 용의 차량이 앞을 갔다 뒤로 갔다 사람이 걸어가고 형태가 계속 보여. 이 자식 확인하는구나. 그러고 집으로 그냥 가면 직진해서 쭉 가서 큰 도로로 가면 자기 집인데 저 세 번째 골목으로 우회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회전할 이유가 없고 4분을 서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서 큰 길을 또 집에 가도 되는데 또 산 밑에 뒷길로 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돌아서 뱅뱅 돌아갔구나. 이거는 사고를 알았다. 본인이. 알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 형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확실히 뺑소니다 그거죠. 그렇죠. 네. 단정을 진 거예요. 저게 범인차라는 거 단정을 왕창 윈스턴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차량방 나왔어요 거기에? 안 근데 나왔죠. 안 나왔죠. 당연히 안 나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야간에는 그거 힘들다고. 아시다시피 라이트를 비치면은 이 불빛 성광에 남바 절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윈스턴인 건 아는데. 네. 자 차를 찾아야 되잖아요. 차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도주로까지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이튿날 시작이 됩니다. 네. 도주 방향 집 쪽으로 얘가 간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장. 한 100개 이상을 뭐 확인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큰 도로로 가면 갈수록 더 무궁무진하게 길도 막 번져가고 정신이 없잖아요. 뚝방에서 몇 군데 딱 세 군데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막 그냥 아파트 뒷길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갈 길이 끝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시키고 전담팀 뺑소니 전담팀들을 뭘 시켰느냐 제가 청주권에 이게 세보레 저기니까 윈스턴인데 그 용의 차량에 때리면서 떨어져 나온 거? 안개등 요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청주권에 있는 쉐보레 부품 대리점을 찾아가. 요거 안개등 요것도 있고 본넷은요? 그렇죠. 그때 당시 본넷이 찌그러졌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왜? 약간 찌그러졌기 때문에 뭐 지가 뚫어져 잡을 수도 있고 어디가 고칠 수도 있으니까 부속물만 생각이구나. 부품을 가른데 공업사 그거 수사해라 너네들이. 공업사하고 카센터. 부품 센터를 다 뒤져라. 부품 대주는데. 청주권에 있는 걸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주권 전체? 청주권 전체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너 머리 쓰는 그래서 거지. 3일째 되는 날 대전간에 부품회사만 차리자. 부품회사만. 어느 공업사든지 부품을 사갔을 거 아니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업사를 뒤지지 말고 부품회사를 뒤져라. 맞잖아요. 맞아요. 이걸 그 많은 뭐 카센터를 공업사 뒤지려면 얼마나 못해요. 감당을 못하잖아요.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품을 사갔으면 틀림없이 어느 공업사든 사갔을 것이다. 그렇지. 이걸 수사를 하나 시킨 거예요. 대전이 없었어요. 대전에 없고. 그래서 오후에 간 게 천안을 간 거예요. 천안. 천안을 가라. 천안. 천안에 또 쉐보레 뭐가 있다고 하길래 가라 이렇게 해서 천안을 가게 된 거예요. 뺑바네들이. 네. 쉐보레 부품 대리점, 공업사 간에 부품 대리점에서 사간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를? 제 그때 당시 상황에 안개등 카바 딱 맞잖아요. 그 시기에 또 뭘 사가느냐면 앞에 라제타 카바. 라제타 카바. 라고 또 하나 뭐 세 가지를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네트 뭐 부품인지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세 가지 기억으로는 세 가지를 사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은 강력 형사 오래 하셨으니까 야, 이거 부품회사에서 카드 썼을까요? 누가 사갔으면 현찰을 사갔으면 어려웠겠죠. 그렇죠. CCTV 봐야지 이제 그건 또. 카드를 탁 확인. 카드.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그렇죠. 따야지. 그렇죠. 지도서라도 모르게 그러면 감쪽같이 가서 금방 나오거든요. 금방 나온 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서류만 들어가지고 검사님한테 바로 나와. 쫓아가서 그냥 이렇습니다 하면 뭐 그냥 사인해주는 네, 거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이해가 가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가 잘못됐는 걸 금방 이해가 가시죠? 뭐가 잘못됐나요? 카드 쓴 사람한테 직접 전화했구나. 그렇죠. 전화 도망가라는 얘기네.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딴에는 간과하지는 못해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품 사장이 카드사를 전화해서 카드사에서 본인한테 알려줄까요, 말까요? 그렇죠. 라는 맞아요. 그렇게 수사가 된 거예요. 네.
그때가 아이고. 2시입니다. 2시. 카드사에서 카드 주인한테 딱 알려줬거든요. 알려주니까 2시에 회사에서 탈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도망가라는 게 도망가는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회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아유 답답해. 29일날 2시에. 답답하네. 2시에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그냥 조퇴를 하고 그냥 나온 거죠. 본인들이 해결을 못해서 강력팀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지시받고 갔지만 딱 그 산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 순간 빨리 이거 하고 빨리 싶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에 전화 그러니까 안 우리하고 거야. 생각이 근데 틀린 엄청 거지. 착각이고 착각이죠. 그런 수사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시네요. 아이고 교수님하고는 벌써 마음이 통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 강력 형사의 그 애환이잖아요. 완전. 맞아요. 우리 형사들도 강력 형사들 깜빡하면 갈 수 있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네, 그럼 그게 냅뒀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미치겠다 진짜. 그럼 내뛴 거네? 일하다 말고? 이렇게 튈 거예요. 2시에 튄 거예요. 천안 그 부품회사로 다시 급파를 시켰어요. 형사 둘을 딱 가서 인상착의. 다시 이 모든 걸 확인하고 그렇지 그 카드 쓴 사람? 그 사무실에 CCTV 분석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카드 주인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차 카드 없지요. 주인의 친구가 하하. 이 범인의 그 용의자의 카드를 받아서 이것 좀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둘이 친구의 차를 타고 거기로 와서 용의자는 차에 있고. 꼬모 씨는 차 안에 있고 어. 친구가 가서 그 부품을 산 거예요. 용의자의 카드로. 네? 인석세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그 나가는 것부터 거꾸로 또 CCTV를 역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미치지. 걸어가는 쪽을 역추적을 하니까 한 100m인데 공영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걸어 들어왔구나. 교수님, 공영주차장에는 뭐가 있나요? 차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CCTV 짱짱하게 있지, 짱짱하죠. 거기는. 찾았습니다. 뭐야 차남바 딱. 차나마 딱 나오지. 그 사람 집이 사직동인데 원래 허버실은 사직동인데 정주 여기서부터 그 경보도로에 가면 옥산 휴게소라는 그 뒤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김모 씨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스덤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죠. 다른 차라니까요. 다른 차를 타고 그렇죠. 차 주인의 남발을 갖고 추적을 해가지고 그 김모 씨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 차를 안 갖고 있는데 그 부품을 살 이유가 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디 공업사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뭐 그렇죠. 각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 이거 보통 친한 사람이 아니면 현장을 같이 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지인이나 친구다. 공업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부품을 사갔지. 왜 친구랑 들어와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고? 맞아. 가네.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요? 자기는 몰라 자루를 쳤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겠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차남발을 친구 차를 확인해서 아파트 차적 조회를 하니까 옥산 주거지 나오고 옥산 주거지를 또 급파를 하니까 급파를 해가지고 2명 또 거기를 급파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이제 네. 전화번호도 나오고 다 나와요. 친구 전화번호도 다 나오니까 그 친구 전화를 갖고 이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한 거죠. 자, 이 친구를 우선 데리고 임의동행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또 뭐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구나. 연락한 저는 뭐 운치 쪽을 뭐 하고 싶은데 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뭐 비밀리 할 리가 뭐가 있느냐. 맞아. 진짜 당신도 사건에 연루되기 싫으면 그럼 은닉죄 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통보를 한다. 지금 이 시간에 거기까지 가서 부품 사와서 했던 거는 당신도 내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막 직접 막 통화를 막 다이렉트 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뭐 노출된 상태니까. 그러면 통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로 했지. 다 했죠. 그놈한테 하지. 나 형사가 나 아주 그래서 인적사항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인적사항 그래서 받은 거예요. 허모씨를. 허시지 그때. 그러니까 주조사니까 뭐 사직동 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인적사항 알려준 뭐 거야. 아파트고 이 코스 탁탁 보니까 정확하고 옷창이 또 회사고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술 먹었다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 탁 나오고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5시에 뿌리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리면 막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 역대 형사생활하면서 최고 많이 왔어요. 그랬을 한 거예요. 100여 그 명 사건이 정도. 워낙이. 100여 명 정도가 그냥 막 진을 치고 있었고
홍덕경찰서 일에 아마 최고 많은 그 취재 인력이 아마 온 걸로 기억이 돼요. 피해자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전화번호 나왔어요. 위치 추적해야지. 당연하죠. 집으로 안 들어가요. 회사에서 퇴원한 이후로 뱅뱅 도는 뱅뱅 거야. 도는 거예요. 안 봐도 왜 비디오야. 급파를 시키겠습니까? 2시에 회사에서 반가 내고 나왔는데 와우한테 전화 안 했을까요? 했지 당연히. 와이프한테 했죠. 당연히 해야죠. 100% 했죠. 나중에 뽑아보니까 다 했어요. 나 걸렸다고 하겠지. 5시에 뿌리병까지 했어요. 7시, 6시에서 7시에서 8시에서 막 그냥 계속 막 나오지. 도배가 된 거예요, 이제 도배가. 이제 막 동방. 아 근데 딱 잡아온 다음에 브리핑하지 왜 이렇게 미리 했지? 이제 BMW라고 너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된 상태에서 빨리 이걸 잠을 줘서 엉뚱한 일을 해보면은 더 큰 풍파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픈시키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 계장님이 서장한테 보고하는 것까지는 도망갔는데 뭐 당연한 건데. 도망갔기 때문에 오픈을 시킨 거예요. 아 도망갔으니까 그놈이. 네. 회사에서 도망갔으니까 소장님도 오케이 이건 오픈해서 오케이. 이 새끼 이제 어차피 특정됐으니까. 어차피 특정됐으니까 이거 뭐 잡으면 되니까. 방송이 되니까 당연히 가족들도 받겠죠. 다 바뀌었지 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6시, 7시쯤에 부인이 112를 신고를 한 거예요. 112로 자수신. 자수의사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게 자수시키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수한 걸로 돼 왜? 있다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뭐 강력반에 그거 뭐 뺑소니 사망사고 뭐 하나 잡았더라도 무슨 뭐 부경하려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결하는 욕심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 빨리 오픈된 상태니까 부인한테도 전화해서 설득하셨구만. 계속 설명해주고 뭐 있었던 사일에 자수를 하게 된 거. 어차피 도망을 갔으니까 인적사항이 노출돼서 도망갔는데 네? 어머니 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과실범이다. 또 보험 다 들었고 이렇게 했으니 직장 들어와라. 그렇다고 정가도 없어. 뭐 이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맞아요. 안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불안한 상태를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계속 통화를 했던 거죠. 자수건이를 계속 저하고 통화를 그 한 아내는 거예요. 뭐래요? 시키겠다 이거죠. 아 자기가 시키겠다. 그래도 우리는 그 아파트를 또 가 보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 다 소통하고 있었잖아요. 새끼 뭐, 참. 뭐 들어오는 거라도 잡든 뭐 하든 뭐 자수하기 위해서 잡든 뭐 상관없으니까 또 전직원도 그때 아니, 그럼 뭐 일단 동원해가지고 잡으면 했죠. 되지. 안 들어오고 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아파트 그냥 외곽 한 1, 2km를 막 도는데 그걸 감당 못 하잖아요. 제가 그때 사무실이 강력계장 사무실이 2층에 있었어요. 네. 2층에 정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마중을 나가겠다. 여기 기자들이 정문 앞에. 기자들이 지금 한 100명은 와 있으니 그렇지 층치고 있으니까. 진을 치고 있으니 빙빙 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른 차를 와이프 차를 그때는 와이프 차인데도 뭐 우리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 차는 그 용의 차량은 봐서 저기 갖다 놨었잖아요. 그 시골에 음성 대소에다가 지 엄마 자기가 아버지 고치려고 집에다가 숨겨놨던 거 아니에요? 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제 자수를 시키겠다고 해서 그럼 정문에 나가 있겠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어디 사장사를 좀 오고 있다. 마중 나가서 그럼 나하고 만나자. 기자들이 막 내가 나가니까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만류를 다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데리고 들어오겠다. 여러분 앞에 세우겠다. 근데 그러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차가 한 대가 휙 들어가더라고요. 경찰서 쪽으로. 나는 2층에 내 사무실 2층이다. 다 밝혀줬죠. 보니까 수십만 100명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그 입장에서는 생으로 뭐 그냥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놀랬지. 휙 들어가서 뒷문이라서 제 방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거. 그렇게 된 거예요. 정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네. 들어가 거기 가서 앉아. 우리 기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뭐 일부러 빼돌려서 했다. 뭐 그때는 뭐 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하지. 맞아, 그런 아니다. 나는 정문에 진짜로 가서 기다리고 배웅을 있었고. 하려고 자연스럽게 뭐 체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자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수입니까? 자수 아니에요. 자수를 할 때는 시킬 때는 이런 말도 했죠. 뭐 교수님은 뭐 박사님이시니까 필요적 감경사유, 임의적 감경사를 하잖아. 이거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판사가 인정해줘야지. 필요적으로 이걸 시킬 수 있는 이건 아니다. 당신이 인적사항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형사들한테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영인 상태에서 당신이 자수를 했다면 당신은 뭐 내가 볼 때
완전 필요적이다 이거는. 아, 정말로 그래? 뭐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인적사항을 돌출시켜서 당신의 범인이라는 걸 갖다 특정을 시킨 다음에 그럼. 자수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참작 사유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도 아마 조금 나을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볼 것입니다. 맞아요. 정가도 뭐 이런 거 다 설명 다 했었죠. 그때 당시는. 아, 참. 그 3,500만 원 그건 어떻게 처리됐어? 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현상금? 현상금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우리가 문제가 이슈를 되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그렇게 이슈화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막 가족들이 며칠째 수사 며칠째 진행할 때 열흘째 될 때 3천만 원을 걸었고 우리가 이제 사망 사고는 500만 원까지 500만 걸수 있으니까 원이니까. 500만 원을 갖다 3,500 고지를 이에요. 했었고 그래 3,500만 원 했었는데 이게 누구를 줄 것이냐? 그 부인을 줄 것이냐? 부인이 자수시켰으니까 자수 권유한 사람을 줄 것이냐? 라고 그냥 공론화가 돼서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자동차 등록서가 잘했다. 하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경비과장을 주로 해가지고 현상금 보상 심의위원회를 했구나.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죠. 제가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지, 그거 주면 안 되지. 제가 수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주면 안 되지, 그거는. 절대 아니다. 사건 있고 수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주면 부결이 피해자 가족이 너무 아프죠. 맞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놈이 그 죽인 놈의 부인이 내가 그런 현상금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그건 된 거죠. 절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상금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유, 잘했어. 또 국가에서 나가는 500만 원도 절약해 주셨고, 아이. 3천만 원 피해자 가족들이 쓸데없이 안 쓰게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유, 정말 잘하셨다. 아, 수사 진짜. 농담으로는 우리 수사 행사들이 500만 원 타야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범인 한 따지면 500만 원 농담입니다. 수사비로 해가지고 그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도 사줘야 돼. 각 5병씩. 그렇게 된 거죠. 야,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저 그림방 사건 쭉 우리 곽 계장님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수사했네요. 아주 아이고. 깔끔하게 했는데 물론 감사합니다. 깔끔하지만 하는 과정은 정말 지난했을 거예요. CCTV 보는 사람들 눈 빠지게 봤을 빠지- 거고. 근데 아쉬운 말이 부분이 100개지 100개가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뺑반이 수사경과는 맞는데 CCTV에 그 시간 맞추는 거 보정 작업을 우리 강력은 먼저 하고 그럼요. 수사 CCTV를 분석하거든요. 최고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그거 부분이 하나. 좀 간과된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카드에서 카드 인적사항 나왔는데 본인한테 연락해서 확인하는 거는 도망가라는 얘기지. 그건 정말 수사의 기본의 문제. 카드 번호만 전화로만 주면 사무실에서 탁 쳐가지고 그냥 아니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하면 되지. 30분이면 나오죠. 보고하면 될 걸 왜 지들이 먼저 전화를 해? 30분이면 되는 거죠. 이게 거기서 이렇게 큰 게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림방 검갈 사건. 수 그냥 행사가 가서 탁. 그림방 사건 또 들어보니까 이것도 드라마네 거의. 제가 생활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경찰 생활하면서도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죠. 마음 아프고. 마음 아픈 사건.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지역사회에서도 그 아주머니한테 부인한테 모 대학교에서는 그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셨고 임신 상태인데도 잘했습니다. 도움을 주셨고 또 아마 딸 낳았어요. 딸 났습니까? 네, 딸 낳아서. 지금 저기 나이가 꽤 됐겠다 이제. 그렇죠. 그 이후로 산후조리를 마치고 또 복귀도 시켜주겠다. 잘했다. 뭐 본인이 원하면 그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해서 평생 근무하게끔 해주겠다. 뭐 그렇게도 했었고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도움의 손길이 좀 있었죠. 그러면 우리 곽 회장님 강력 딱 스타일이라 그러네. 해결하고 자수 딱 한 다음에 그 사건은 그놈은 그대로 그냥 백만으로 던져줬겠네. 그럼요. 그저 백만에서 받아갖고 이제 지들이 조사해서 그럼요. 수사 이제 기소 송치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잡는 데까지 사무실로 기어 들어온 거 딱 주워서 그걸로 던져주고 끝냈네 거기서.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따져볼 게 있어요. 어이구야. 음주가 빠졌어요. 올렸거든요. 2.6인가 5인가. 위드만 그 역산하면. 그때 소주 4병 먹은 걸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아마 그러니까. 2.6인가 2.5인 걸로 해서 많이 쳐먹었단 상태로 말이야. 했어요. 어. 그 왜 빠졌을까 저도 한번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2명이가 그때 같이 마셨던 동료들을 그 2명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2시 아니요
6시 퇴근한 이후에 오후 18시 저녁을 먹으면서 어. 4병을 먹었다는 게 진짜. 2명이서 4명? 아니, 2명하고 3명. 3명이서? 2명하고 그놈하고? 가해자까지. 응. 이제 4병을 각일병 먹었다는 게 이상이- 중론이었었는데 어. 그 이후로 3차까지 갔어요. 사실은. 아이고. 3차까지 가는데 두 번째는 아마 내 기억으로는 삼겹살집 가서 2병을 더 먹었다. 그럼 3병. 아니, 두 4병 병. 하면 6병이죠. 어. 엄격히 따지면. 어. 또 노래방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1시 그렇지, 29분에 그렇지. 집에 오는 중이니까 아마 어. 1시쯤 출발했겠죠. 그것만 30분이 안 걸리니까. 오창에서 올라오면 한 30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그게? 이두마크 공식은 술 마신 시간, 술을 마시고 난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그 공식을 맞아요. 적용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 이놈이 잡힌 게. 아니요, 오래가 걸렸던 지가 먹었다고 자기가 4병을 먹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시인했어요. 첫 번부터 4병 먹고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라고 해서 위드마크 공식에서 2.5인가 2.6인가 나온 거예요. 만취 상태로. 그래서 적용해서 보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죄 네, 했잖아요. 뭐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래 했는데 그걸 무죄가 나오는 걸 왜 했을까라고 보니까 친구들이 저녁에 먹을 때 4병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3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또 2차 가서는 2병 소주를 2병 먹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맥주 8병인가 10병을 먹었다 그랬어요. 피의자는 허모 씨는 이 첫 번째 먹은 거 외에는 안 먹었다. 그 이후로는 안 먹었다. 2차, 3차.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먹은 거는 이미 깼다 이 소리네. 그렇죠.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이 새끼 아주 나쁜 이거는 뭘로 우리나라 근데 옆에서 먹은 동료들은 사법적인- 같이 먹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그 친구들도 잘 기억이 없다. 안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친구들이니까. 거예요. 친구니까. 그러면 신빙성이 어떻게 될까요? 신빙성이 떨어지고 우리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는 진실을 거지. 규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공식에서 뭐 몇 시간 후에 탁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 새벽 먹었어? 그러면 6시부터 7시 가지고 밤 1시면 6시간이 지났어? 또 여기 2병 먹어도 안 먹었어? 그냥 참석만에 노래만 불러야 8병 10병 먹었는데도 안 먹었어? 이렇게 진술이 돼?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공식의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본 거죠. 제 입장에서. 깬 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세 적용을 명으로 못- 잡아버리지. 적용을 못한 거다라고 제 판단이 제 판단입니다. 법원에서는 뭐 그것도 하여튼 정확하게 받겠죠. 그러면 이제 오로지 특가법상의 이제 뺑소니 네. 그거로만 해가지고 치사죠. 네. 뺑소니 치사로 그렇죠. 징역 3년인가 받았나요? 몇 년 네, 받았나요? 아마 그때 당시에 구형을 5년으로 했는데 네. 검찰에서는 5년을 했는데 3년을 받았고 2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3년 3년을 그냥 받았습니다. 나왔죠 이미. 네, 나왔죠.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서 이전이니까. 그렇게 싸게 맥힌 거거든요. 사실 봐봐요. 지금 같으면 저 많이 살 겁니다. 맞아요. 5, 6년 살죠. 근데 2배 살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곽 회장님이 정말 기분 좋게 제가 지금 이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피해자의 아픔이 너무 가슴이 아려서 그 아픈 사연에 있는 사람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이나 인터넷상에든 어떤 매체에서도 형사가 잘했다는 걸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형사는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 형사는 처음 이런 에피소드가 지났으니까 이제 벌써 6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저도 제대로 했고 그때 당시에 이걸 내세우면 아마 난리가 또 났을 거예요. 생색내기 수사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난리 근데 났겠죠. 오늘 생색 좀 내셨대. 일체 저는 그때 당시에 막 딱 닫았어요. 원래 강력 형사들은 입이 좀 무겁습니다. 범인을 놓치는 대로 욕먹고 잡으면 잡는 대로 또 욕하고 그래서 형사들이 자주 하는 말로 그거 하잖아. 어차피 욕먹는데 이런 이제 무감각해요.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지금 퇴직하고 나서 우리 곽 회장님 놀아요? 안 노는 사람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안 놀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 공식적인 게 6, 7천억이고 많을 때 1조예요. 까지 1조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돈 빠져나가는 게. 3년 전에 지금 이상수 경무과장이라는 분이 청해 경무과장에 있었는데
이걸 뭐 무슨 우리 충북청에서 한번 이 예방관을 한번 두면 어떻겠냐라는 걸 해가지고 경찰청 단위에서 지방청 우리 지방청 단위에서 이게 성인이 돼서 혁신처하고 우리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 충북청하고 돼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예방관을 둔 거예요. 금융범죄 예방관. 전직 경찰관을 활용한 네.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예방관. 금융범죄 예방단. 예방관을 두자, 둬보자. 이렇게 시행을 이제 3년 전에 했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그냥 홍보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뿌리고 시청 다니는 다니고 뭐 짓 하느냐 이렇게 보이스피싱 가서 막상 다녀보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집중적으로 한 게 은행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수법,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은행원이 예방해 줘야 돼. 그렇습니다. 맞아. 은행 직원님들이 조금만 안 관심 와가지고 가지면. 조금만 관심 안 해주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과거에는 계좌로 이체를 받기 시작하다가 소액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대면 네, 맞아요. 변치를 하잖아요. 네. 이 얼굴 대면해가지고 알바생들 써가지고 뭐 채권 주신 분들 알바 써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주면서 경비 빼주고 하면서 중간에 현금을 인출하게끔 하잖아요. 이게 예방의 최고책이겠구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은행원들을 상대로 해서 매일 그냥 인출 민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만 딱 나타나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직 얼굴 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인출해 줄 때 한 번 더 생각하라 그 소리죠. 연락 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곽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는구나.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떠나가요? 뛰어나가죠. 저는 여태까지 다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근무 시간이 아닌데 가서 실제로 뛰어나갔더니 성공하는 게 반, 실패하는 게 반, 아닌 게 반. 왜냐면 근데 진짜 상담을 해보면 이건 뭐 치매 걸린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돈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많던가요? 많죠. 절반은 보이스피싱이에요? 금년에 6개월 동안 지금 상담 예방에 은행원들이 직접 연결해서 해준 게 정확하게 28건. 오! 28건 중에 제가 직접 그냥 받아가지고 한 거, 엄마 폰 고장났어 뭐 이런 거 잘 받죠. 이런 거 직접 받아서 그동안에 명함 뿌렸던 그런 고객들이 나한테 해준 게 한 3건. 뭐 한 30건 하셨네? 30여 건 했죠. 30여 건이면 건 1억 이상. 1억이 뭐예요? 7억대. 아니, 천심만 해도 7억. 그러네. 7억. 그러네. 그래서 7억. 은행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 명함을 뿌린 게 한 2, 3천 장 될 거예요. 나 주신 명함. 네. 이걸 이렇게 충청북도 경찰청 금융범죄 예방관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사진 아주 저는 붙여서 이렇게 하고 뒤에 보이스피싱 이것도 딱 넣으셨네 이렇게. 그래서 야, 요 명함 정말 귀한 명함이라네. 잘 챙겨가겠습니다. 이제 뭐 나도 평생 형사했지만 형사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형사로 산다는 거는 형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항상 그러죠. 우리 형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그죠? 네가 빈손으로 출근했다가 사건을 끌어안고 가는 게 형사다. 그걸 해결하고 또 조사하고 검거하고 조사하고 또 검찰에 넘기고 또 출근하면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바쁜 생활을 하는데 네가 형사를 하려면 진짜 가정을 등한시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그런 얘기지. 가정을 없애 뭐 그렇죠. 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 정도의 이제 열정이 있어야 열정과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 수사라는 것 자체가 종합 예술이고. 아이고, 저 긴 시간 동안 정말 우리 곽 회장님 모시고 얘기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죠. 본인의 형사 인생을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해버리면. 저를 형사 인생을 정의한다면 진짜 한마디로 딱 그냥 얘기한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로 형사는 열정, 책임감, 사명감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인이고 정년한 지가 벌써 5년 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이스피싱에 머리 하나 더 잡아보려고 막 그냥 뛰는 걸 보면
아직까지 팔자요? 죽지 않았다. 팔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네. 퇴직하고 나서도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차 남바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 어느 순간 그거 없애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놈의 습관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인간 이제 곽재표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형사 곽재표로 지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착각에 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곽재표 형사의 인생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 곽재표 좋게 형사의 평가해 주세요. 인생은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 아. 아직 이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서울 오시면 만나서 대화 아이고, 한잔 감사합니다. 저랑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 이겁니다 이거.